자, 그래서 지난주 시험 받고 이제 10주차 수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과제 진행하기 전에 본론 내용을 3개의 세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이제 뷰와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담아놓고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렇게 담겨있는 걸 꺼내와서 적절한 새로운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라든가 등등의 어트리뷰트 값으로 지정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보내주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하는 뷰, 그 다음에 그렇게 뷰가 그러니까 뷰랑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데이터랑 코드 중에 데이터 파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고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 라는 택배 활동을 언제 진행할 거냐를 요 GUI 동네에서는 이벤트라는 단어로 패키징을 해서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되는 과정에 프로그레스 바 또는 식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변경되는 과정에 내 충괄 안에 적어놓은 문장들을 실행할 예정이다와 같이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적는 메서드 정의를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하는 셈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이아웃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레이아웃은 걔도 역시나 뷰의 일종이지만 다른 뷰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함 관계로 구성할 수 있는 뷰들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레이아웃 몇 가지 배웠나요? 그죠? 서로 비교하면서 썼던 3가지 constraint 레이아웃이랑 linear 레이아웃이랑 frame 레이아웃 그렇게 3가지를 우리가 직접 사용해 봤어요. 그렇게 걔네 셋은 뭐 장단점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크롤 뷰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레이아웃이 일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써보지는 않은 뭐 테이블 레이아웃이니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비슷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뷰랑 뷰 사이의 포함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그 다음에 그 포함 관계 사이의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 주로 그 의미는 화면상에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로 하이 뷰를 배치를 할 거냐를 조금 더 편하게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레이아웃 동네의 기본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의 근본적인 의의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열심히 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앱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우리가 적어놓은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R이라는 이름의 형식,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자동으로 적어준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xml 파일에다가 열심히 키보드로 쳐둔 내용에 입각된 자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쓸 수 있는 .java 파일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이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세트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지금 앱 뒷면 우리가 .java 파일이나 .xml 파일로 구경할 수 있는 그 표면이 아닌 그 뒷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코드가 우리의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각의 뷰들을 일렬로 나열을 한다든가 와 같은 느낌의 작업들을 조금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는 걸 두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중간고사 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시작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세트는 일단은 이전에서도 그랬듯이 오늘은 슬라이드 설명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일단은 약간 견학 같은 느낌으로 간단히 3시간 진행하고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그 우리 앱 뒤에서 동작하는 우리의 .java 파일 뒤에서 돌아가는 코드들에 더 많은 의존을 해가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 실행 흐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택배하기 위한 흐름을 가져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자유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전에 뷰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텍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스케일에서는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어떤 특정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아웃들을 우리가 구경을 했었어요. 자유도를 희생하는 대신에 뭐 속도가 더 빠르다든가 키보드로 쳐야 될 내용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장점을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액티비티라는 친구가 일단 중점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액티비티라는 키워드를 다루면서는 이제는 거의 안드로이드 동네 이렇게 짜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드 짜셔야 돼요 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썰을 풀어두고 오늘 제목은 액티비티와 인텐트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수업 자료 넘버링은 주차 번호에 맞춰서 오늘 10주차 수요일이니까 10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부에는 간단한 모험 앱이라 그래갖고 이제 앱을 딱 처음 켜면 화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에 해당하는, 인과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원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요즘은 여러분 문자나 메신저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스레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랑의 대화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 등이 묶여 있고 그 항목을 클릭하면 그 누군가와 대화했었던 문자 내용,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돼서 각각 타임스탬프 박혀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거 말고 옛날 소위 말하는 피처폰 시대의 문자 메시지 함은 그런 누구랑 대화했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가 하나밖에 없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시간 순으로 몇 월 며칠 받은 문자 하면 쫙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키 누르다 보면 엄마한테 온 거, 아빠한테 온 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순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메모를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터치를 해서 그 친구를 선택하면 그 메모의 내용을 살짝 고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앱을 한 절반 정도 만들면 우리가 퇴근각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퇴근각을 잡아놓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본다면 1부는 조금 코드 얘기, 원래 메인 액티비티.java에 적혀 있었던 코드 실행하다가 다른 액티비티.java의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구경해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액티비티 화면이라고 할게요. 화면 간의 전환이 발생할 때 다른 화면에 뿌려주기 위한 원본은 이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저쪽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고 거기서 새로 만든, 새로 계산한 중요한 값을 어떻게 이 화면을 띄운 그 화면,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을 그 화면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냐와 같은 데이터 관점에서 얘기를 진행한다 보시면 깔끔하게 퇴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코드 파트보다는 데이터 파트가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 2부는 오늘 일단 절반 정도 만들고 다음 주에 이어서 끝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진행하면 일단 우리 기말 안 보죠? 우리 수업이 유일한 장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주쯤 가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시험 공부하시면서. 아무튼 간에 대신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고사 채점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해왔지만 이미 끝나는 시점에 얘기해서 미안한데 늘 분산은 시험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큰 과제 예를 들어 제출은 했다. 그럼 설마 0점 주겠습니까? 과제 생각해봐요. 제출 점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빈 찬합으로 내셨더라도 제출 점수, 기한 점수는 받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시험에 비하면 적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할 수 있는이 아니죠. 발생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전제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잘 본 친구의 점수가 내 점수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50점을 받다 라면 중간고사의 분산은 0이 돼버리는 거죠. true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고사가 우리의 최종 학점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중요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채점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큰 과제는 그 정도까지 분산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말 대체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는 조금 이를 것 같고 다다음 주쯤부터 해서 큰 과제랑 관련한 본격적인 설명,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2주차에 그렇게 스타트하면 15주차 정도에 우리가 최종 버전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끝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12, 13, 14주차에는 이론 수업 때는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후반부 정도는 여러분 여기서 프로젝트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안배를 할게요. 뭐 그렇긴 하지만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진행하는 수업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내지는 몇몇 친구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조금은 보편적인데 지금 시점에 직접 다루기는 어려운 그런 프로그래밍 이슈들을 몇 가지를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썰을 풀어놓고 1부를 일단 스타트를 해볼게요.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뭐 이거 돋보기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 프로젝트 하나 열려있다면 왼쪽 위에 뉴 한 다음에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empty activity 골라주시고 평소랑 똑같이 이름은 오늘 10주차고 첫 번째니까 ap10 언더스코어 1 정도로 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준비를 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액티비티랑 관련된 얘기를 3개 중에 마지막 세트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뷰,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 세 단어 중에 우리 수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단어는 이 액티비티라는 단어였죠.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 만들 때 empty activity라는 거 고르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일을 2개 구경해 봤는데 .java 파일 제목은 main activity 대문자 섞어가면서 적어줬었고 .xml 파일 같은 경우는 activity underscore main 소문자만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신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넣어둔 상태로 출고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activity라는 친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전에는 단 하나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에 만들어준 그 하나만 사용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비로소 이 액티비티라는 거를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서 여러 액티비티로 구성된 하나의 앱을 만들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 뜻이 뭡니까? 이 문과에서 엄청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어를 제가 교육공학과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는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뜻인가요? 일단 직역하면 활동 같은 거죠. 그죠? 액션하는 액티비티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이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우린 지금 사용자 눈앞에 보이는 앱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화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유전까지는 화면을 하나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로그인 기능 같이 구성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로그인 기능 구성할 때도 우리는 어떤 화면 위에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3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만 보여주고 거기서 버튼 누를 때마다 걔를 가리고 다른 거를 보여주고 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의 액티비티 위에 그때그때 어떤 뷰를 보여줄 거냐를 어트리뷰트를 서로 바꿔가면서 재활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부는 슬라이드를 좀 준비하세요. 제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간단한 모험 앱이에요. 앱을 처음 켜면 시작 화면
메인 액티비티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텍스트 뷰 하나를 지금 헬로 월드 적혀 있는 걸 재활용을 할 겁니다. 그걸 써서 당신은 지금 뭐 문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풍스럽게 나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사용자한테. 그럼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을 이 앱에다가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누름으로써 전달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다 버튼, 안 연다 적혀 있는 버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 문을 열었을 때의 상황, 텍스트 뷰 하나가 적혀 있는 Scene 1 액티비티라든가 그 반대에 해당하는 Scene 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요.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액티비티 두 개를 이 지금 empty 액티비티 더블 클릭해서 추가한 이 앱에다가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Scene 1 액티비티, Scene 2 액티비티에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팀이라는 사이트 보면 업적이라고 있죠? 그게 아주 그냥 장난 없는 제도잖아요. 게임 그냥 한번 깨서 엔딩 한번 보면 끝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받아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를 받아야 내 비로소 3만원 지불한 가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 들 수 있게 하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혹시나 다른 쪽 결과도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새로 추가하는 두 액티비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읊어주는 텍스트 뷰랑 버튼 하나를 추가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에는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기 위한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로서 부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 슬라이드 내용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앱은 총 3개의 액티비티로 구성할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있는 거 쓸 거고 다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로딩이 다 끝나셨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보시면 이제 추가가 끝나면 메인 액티비티.java 한가운데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탭 보시면 안드로이드 돼 있고 앱 폴더가 최상위로 지금 올라가 있죠. 이 친구를 우클릭을 해서 New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시면 액티비티라는 목록이 있을 겁니다. 메뉴 항목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역시나 empty 액티비티가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이 앱에 메인 액티비티가 아닌 또 다른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면 이제 그 새로운 액티비티의 이름은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골랐던 Scene 1 Activity와 같은 느낌으로 대문자를 섞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적다 보시면 막 노란색으로 막 뭐라고 뜰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다 적으시면 노란 그런 거 없이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마우스 내려서 보시면 지금 레이아웃의 이름, 얘는 아마 .xml 파일의 이름을 별도로 고를 수 있도록 돼 있나 봐요. 그렇긴 한데 마치 activity underscore main.xml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액티비티 이름에 걸맞는 적절한 느낌의 소문자랑 언더스코어를 섞어서 그 다음에 도치를 했죠. 그렇게 해서 .xml 파일의 이름도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 때 그냥 맨 뒤에 대문자 A로 스타트하는 액티비티를 붙이고 그 앞에 새로운 액티비티의 실질적인 이름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지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굳이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잘 해줬을 겁니다. 엔터키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원래 main activity.java 하나만 들어있었던 폴더에 scene1 activity.java가 새로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윗소스 열면 .xml 파일도 같이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scene2 activity 새로운 액티비티를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보세요. 자, 슬라이드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냥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이름만 정하시면요. 그래서 scene2 액티비티까지 추가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날 것 같아요. 저도 해볼게요. scene to activity 엔터 치면 지금 .java 파일에 자동으로 적어주는 코드는 사실상 똑같이 생겼어요. r.layout. 이 부분만 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액티비티들도 우리 메인 액티비티랑 유사한 느낌으로 크리에이트를 하고 등등 작업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핸드폰 위에 에뮬레이터 위에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유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 에뮬레이터를 미리 켜둘게요. 자, 이렇게 액티비티 3개를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앱을 실행하면 3개 중에 아무거나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부터 들어있었던 메인 액티비티, 메인 화면이 맨 처음에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이제 다른 쪽에서 미리 지정을 해뒀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살짝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들여서 각각의 액티비티의 뷰들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activity underscore main.xml에는 메인 화면에는 지금 텍스트 뷰 하나가 한가운데 있죠. 그거 살짝 밑에 해가지고 버튼 2개를 추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들 아이디는 저랑 통일하는 게 아마 편하실 테니까 BT1, BT2 정도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각각의 액티비티들에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를 대충 뭐 가운데 정도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뷰들의 내용, 위치, 크기 등등은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지금 이 앱의 컨셉은 사용자가 뭘 고르냐에 따라 서로 다른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적당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메인 액티비티,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버튼을 2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정도에 두고 아이디를 BT1 BT2 정도로 해두고 각각의 액티비티들에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xml 파일 구성은 끝이 나요. 뭐 텍스트 어트리뷰트 잘 지정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그럼 이제 남은 건 .java 파일을 구성을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린 지금 사용자 입력은 오로지 버튼만 가지고 받을 예정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적을 때마다 맨날 똑같은 거 적었었죠. 그거를 감안해서 이런 느낌으로 맨날 적었던 퍼블릭 보이드 어쩌고저쩌고를 main activity.java 지금 적혀 있을 uncreate 메서드 정의 아래에다가 엔터키 조금 치고 작성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엔터키 좀 치고 맨날 적는 public void 그다음 bt underscore on click 그다음에 인수는 하나를 받을 것이고 걔는 뷰 형식이에요. 그래서 v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붙해서 다른 .java 파일 2군데에도 동등한 느낌의 메소드 정의를 적어주시고 .xml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버튼이 총 4개가 있죠. 그 4버튼에 대한 onClick 어트리뷰트를 동일한 이름 bt underscore onClick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scene1 activity.java에도 붙여놓고 scene2 activity.java에도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bt underscore onClick 우리가 방금 새로 적은 메서드 정의에 메서드 이름이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 onCreate는 지금 늘 봐왔던 그런 푸르딩딩한 회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채색 회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직 이 앱의 그 어디에서도 .xml 파일이든 .java 파일이든 어디에서도
실질적으로 요 이름, 요 메서드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자,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당연히 어딘가에서 그 메서드를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코드가 있어야지만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요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만한 메서드 호출식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xml 파일에 요 메서드 이름을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하는, 어트리뷰트 값으로서 지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색으로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 복붙해서 다 적어 놓고 이제 .xml 파일로 돌아가서 bt1 등등의 onClick 어트리뷰트로서 쟤네들을 지정을 하면, 자, 지금 보니까 onClick 커먼 어트리뷰츠에 있죠. 저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커먼 어트리뷰츠 보면 onClick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onClick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총 3군데에 걸쳐서 있단 말이에요. .java 파일 3군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 메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을 열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인 액티비티 하고 bt 언더스코어 onClick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고르시면 우리 늘 했던 그 느낌대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맨 처음 적었던 그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한다와 같이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java 파일 scene1 activity.java 파일에 있는 bt 언더스코어 onClick을 지금 메인 화면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하도록 구성하는 건 아마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bt 언더스코어 onClick 하면 걔는 메인 액티비티.java의 bt 언더스코어 onClick을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회색으로 돼 있던 게 잘 지정하고 돌아오시면 그 푸르딩딩한 회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scene1 activity.java는 잠깐만, 얘 지정돼 있네? 제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activity underscore scene1.xml 가서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버튼 골라서 onClick 누르시면, 자, 지금은 scene1 activity를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이다 보니까 역시나 scene1 activity의 bt underscore onClick을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골라주시고 scene2 activity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java 파일에 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각 화면의 버튼을 누를 때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복습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다 해둔 셈이에요. 이제 화면 구성 끝났고 그 화면을 갖고 사용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와 같은 구조도 지금 완성을 해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 그 자바 문장들, 선언들을 각각의 중괄호 안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메인 액티비티에 있을 두 버튼의 목표는 각각 무슨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 scene1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거나 또는 scene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 만든 두 액티비티에 있는 각각의 하나 있는 각각의 버튼들의 목표는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와 같은 코드를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하나 적고 걔를 복붙해서 적당히 이름만 살짝 바꾸면 각각에 대해서도 좀 더 편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은 오픈톡방에 올라가 있긴 한데 우리 LMS 열렸습니까? 뭐 열려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LMS에서 .pdf 파일을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걔를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 여러분의 SSD에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여시면, 근데 여실 때 제가 이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df도 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웹 브라우저인 에지 브라우저가 있죠. 윈도우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pdf 파일을 여시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텍스트를 아주 예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년 설명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막 띄어쓰기가 좀 어긋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수동으로 고쳐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따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main_activity.java의 bt_unclick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우리 늘 그래왔듯 적당히 철자 조금 적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목록에 맨 위에다가 저 이름을 띄워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엔터키를 치시면 그 이름을 적법하게 쓰기 위한, 아마도 맨 위쪽에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는 그런 부수적인 내용물들을 알아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차근차근 적어주시면 편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이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갑자기 모르는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긴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서 지금 main_activity.java 같은 경우는 자, 버튼이 2개 있단 말이에요. 화면에. 그 버튼 중에 뭘 누르든 이 동일한 메서드를 실행할 겁니다.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각각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 다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화면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누른 버튼이 정확히 누구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기 구조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번 id를 .xml 파일에서 지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보통은 id를 사용해서 그 id에 걸맞는 뷰 인스턴스를 find를 해오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반대도 가능해요. 각각의 뷰들에는 id가 지정이 돼 있다 치면 이 뷰에 대해서 지금 지정해 줬었던 id가 뭐냐, 얼마냐를 여러분이 .getID를 해서 받아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V에는 실질적으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원흉에 해당하는, 지금 얘는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니까 클릭을 당한 뷰가 누구냐, 그 인스턴스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한 다음에 점 찍고 getID를 하면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누른 버튼의 아이디가 뭐냐를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코드 구조상, 우리가 작성해 놓은 코드 구조상 그 아이디는 r.id.bt1이거나 r.id.bt2거나 이지선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 2개를 작성을 해 놓은 셈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else 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묶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무튼 사용자가 누른 게 bt1이 맞다, 위에 있는 버튼이 맞다라면 내용을 저 2줄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tent라는 형식에 대한 변수 하나를 선언하면서 그 인스턴스를 new 수식을 써서 즉석에서 만들고 있어요. intent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어떤 목적 내지는 의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인덴트 아닙니다. 여러분 들여쓰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인텐트, 그런 뭔가 사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 하나를 괄호 안에 뭔가 2가지를 써서 지금 집어넣어서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일단 보면 얘는 확실히 읽기 편한 단어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start activity 라는 메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art activity를 호출하는 호출식하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 2번째 문장은 당연히 새로운 액티비티,
다른 액티비티이겠죠. 아마도 새로운 액티비티를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intent라는 걸 넣어서 방금 우리가 새로 new 해갖고 만든 그 intent 인스턴스를 넣어서 start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대충 오류 안 난다 싶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를 누르시면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가미되면서 다른 화면이 앱 맨 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요 다른 액티비티의 버튼에 대한 내용물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일단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좀 더 눈에 보기 편하시도록 얘들을 씬2 액티비티는 버튼을 밑에 깔고 씬1 액티비티는 이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군요. 아무튼 씬1 액티비티는 버튼이 위에 있고 씬2 액티비티는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해상도를 720을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점 잡아 파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내용물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다른 액티비티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분기 구조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두 줄만 복사를 해서 씬1 액티비티 점 잡아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이건 사실이에요. 아까 전 코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앱을 실행한다면 어떤 버튼을 사용자가 눌렀냐, 실질적으로 눌렀냐에 따라 씬1 액티비티 또는 씬2 액티비티 우리가 의도했던 그 화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호출식에는 그런 씬1 액티비티를 보여준다, 씬2 액티비티를 보여준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줄에서 명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적혀있는 이 내용이랑 여기 적혀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일한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여기서 실질적으로 담아서 호출하고 있는 그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씬1 액티비티 점 클래스라고 적냐 씬2 액티비티 점 클래스라고 적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연을 의도를 만들기 시작할 때 얘는 지금 저 액티비티를 시작하기 위해 새로 만들고 있는 인텐트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미리 지정을 해두고 그걸 담아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한다에 해당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레이아웃에 뷰를 추가할 때 레이아웃 파람스 해가지고 걷다가 각종 데이터 우겨넣은 다음에 동봉해가지고 add 뷰를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동등한 느낌의 메소드를 호출함에도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우겨넣는 데이터에 구체적인 사연이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이 씬1 액티비티 점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동등한 느낌의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는 거지만 들어가는 데이터를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씬1 액티비티, 씬2 액티비티에도 복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목표는 지금 이건 씬1 액티비티 점 자바란 말이에요.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데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메인 액티비티 점 클래스와 같은 느낌으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일단은 씬1 액티비티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젠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이제 복사를 해서 씬2 액티비티.java의 bto_onClick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깔끔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겠죠.
여긴 다른 버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고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정하셨으면 이제 앱이 완성이 됩니다. 스타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버튼이 위에 깔려있는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버튼이 밑에 깔려있는 Scene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화면을 위에다가 살짝 덮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에 맞게 잘 전환되는지 잘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단계 정도 직접 한번 진행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에 있는 뒤로 버튼, 왼쪽으로 가는 세모 버튼이죠 보통. 근데 요즘 요 뒤로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눌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눌린다, 뒤로 버튼이, 그러면 요 에뮬레이터 탭에 위에 보시면 그 세 버튼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메뉴 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기계의 백 버튼을 누른 것 같은 느낌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 버튼을 누를 때마다 위에 있는 화면을 걷어내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표시되면서,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메인 화면이잖아요. 맨 처음에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의 뒤로가 있나요? 메인 화면은 맨 처음에 보여주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 버튼을 누르면 아마도 방금 보여줬던 메인 화면은 제가 Scene1 액티비티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줌을 유발한 그 Scene1 액티비티를 지금 화면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 버튼 누르면 확실히 메인 액티비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또 Scene2일 거고 Scene1, Scene2를 두 번 눌렀었나봐요. 이런 식으로 백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아마도 앱이 꺼져버린 걸 보면 메인 액티비티, 가장 처음에 보여줬었던 메인 액티비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앱이 아예 종료가 되도록 돼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번 모험을 어떻게 진행했냐에 따라, 버튼을 어떤 순서대로 눌렀었냐에 따라, 화면이 어떤 순서대로 전환됐었냐에 따라서 그 흐름의 역방향이 되는, 마치 실행 취소 같은 느낌으로 그 흐름의 역방향에 해당하는 화면 전환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컴퓨터 동네에서는 뭔가가 된다, 어떤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건 100% 여러분의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그거랑 관련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한때는 존재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딱 앱을 처음 켰을 때부터 화면이 맨 처음에 메인 액티비티 보이고, 그 다음에 Scene1 액티비티 보이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보이고, Scene2 보이고, 메인 보이고, Scene2 보이고와 같은 그 일종의 이력을, 히스토리를 데이터로서 이 앱 안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우리 앱은 이전까지의 실행 흐름 중에 일부분을 꾸준히 로그를 하도록, 기억해 두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 같은 느낌으로 본다면 여기엔 지금 일종의 문맥, 영어로는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컨텍스트 들어본 적 많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우리 기말은 안 보긴 하지만 사실 이거 앞으로
F로 제 처음 수업할 때는 큰 과제도 하고 기말도 했거든요. 강의평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당신 그래서 중요라고 하긴 했는데 시험은 안 보지만 중요한 건 맞아요. 컨텍스트 얘기를 좀만 하고 이 정도 한 쉬는 시간을 가지면 일부가 딱 끝이 날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할 때 괄호 안에 this라고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컨텍스트는 this와 같은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여주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버튼의 컨텍스트를 this로 지정하셨습니다 라고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텍스트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각각의 버튼들에는 문맥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버튼은 우리는 당시에는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 액티비티 안의 실행 흐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 그 activity.java 파일에 있는 어떤 메서드로 호출하는 게 가능한, 또는 그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 반드시 그 액티비티가 화면의 맨 위에 보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문맥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버튼 인스턴스를 아무 때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버튼 인스턴스를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 위에 보여주고 그 버튼을 사용자가 눌렀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 등등을 엮어가기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그 버튼이 어떤 문맥 하에서 실질적으로 앱 안에서 활용될 것이냐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this라고 적었던 건 여러분이 메인 액티비티를 이 액티비티로서 그 버튼을 만들 때 문맥으로서 지정을 해줬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일종의 포함 관계가 여기도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앱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액티비티들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xml 파일에서 onClick attribute 지정할 때도 살짝 확인해 봤는데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액티비티를 위한 .java 파일에 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에도 onClick이 3가지 버전이 존재하지만 그 .xml 파일에 걸맞는 .java 파일에 적혀있는 onClick 하나만 목록으로 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앱은 이제 여러 액티비티로 구성될 수 있고 그 액티비티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실행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 앱을 맨 처음 켰을 때 메인 액티비티가 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부터는 scene1 액티비티가 보이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scene1 액티비티가 보여야만 scene1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텍스트 뷰랑 그 버튼을 화면 위에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때만 그 위에 올릴 그 버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등등의 문맥을 구성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제까지 실행해왔던 그 문맥상 이전에 보여줬었던 액티비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를 new 수식을 써서 new 인텐트 괄호 닫고를 써서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1번째 인수 자리에 get application context 괄호 닫고라는 호출식을 적었어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메소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자, 우린 이제 액티비티라는 게 여러 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디 여러 개 있냐? 하나의 앱에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앱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뷰들, 버튼들에 대한 컨텍스트는 걔네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this를 지정함으로써 메인 액티비티의 버튼이다라고 지정을 한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액티비티를 스타트할 예정이다라면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더 상위 요소에 대한 문맥을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문맥은
앱 스케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다룬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린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는 조그만 화면 하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요 액티비티 하나 스케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괜찮아요? 실행 흐름이 main activity.java에서 scene activity.java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맥이 왔다 갔다 하려면 당연히 메인 액티비티보다 한 스케일 더 큰, 최소 한 스케일 더 큰 쪽에 문맥을 들고 와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this 같은 거 대신에 호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앱은 여러 액티비티들로 구성될 수 있고 이 get application context에는 그걸 써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문맥이라는 개념 안에는 실질적으로 화면 위에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냐,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일종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도록 내용물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인간 사회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조직 사회예요. 그래서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면 여기는 일종의 트리 구조와 같은 사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거 없어요. 사내 메신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타고 올라갔다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액티비티 안에 있는 각각의 버튼들, 텍스트 뷰들 등등은 다 액티비티 안에, 동일한 액티비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다 적냐? 액티비티에다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2개 이상의 액티비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java 파일을 여러 개 쓰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간단한 코드 작성만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들을 관리하는 더 상위 친구의 문맥을 들고 와서 나 지금 이제 저 메인 액티비티인데요. 이제 씬1 액티비티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와 같이 거기다 로그를 적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앱 스케일에서의 문맥 뭔가 하나를 들고 와서 인텐트에다가 담고 걔를 활용하도록 세팅을 한다 보시면 돼요. 교수님, 그 버튼 1을 눌렀다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왔다가 네. 다시 버튼 1을 누르면 네.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턴스랑 두 번째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라고요? 몰라요? 해봐요. 자바의 메모리 주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컨텍스트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요전에 살짝 버튼 인스턴스 새로 만들면서 등장했던 건데 그거를 한 스케일 더 넓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사실 기말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 되긴 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아까 설명했던 거 조금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백 버튼 열심히 눌렀더니 사용자가 각각의 버튼들 누를 때마다 새로운 액티비티를 스타트 했었는데 예를 들어 메인, 씬1, 메인, 씬2, 메인, 씬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앱 딱 처음 켜서 보여줬던 그 순서대로 지금 씬1이 보이겠죠? 메인, 씬2, 메인, 씬1, 메인 하고 앱이 꺼져버리는 걸 방금 목격을 했어요. 일단 그게 지금 된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동네에서 뭔가가 된다라는 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돼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지 진짜 지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인간들이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제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 내릴 수 있는 if문, while문 써서 결정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앱 어딘가에는 이 앱은 처음 켰을 때부터 액티비티
스케일에서 어떤 액티비티 순서대로 위에 지금 차곡차곡 포개져 있다라고 정보가 있는 겁니다. 백 버튼 누를 때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수행을 할 수가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런 데이터는 액티비티 여러 개를 다루는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 앱은 여러 액티비티들을 포함하고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문맥 같은 개념이 이전에는 액티비티 안에서만 활용을 했었다면 액티비티들 사이에 또는 앱 전체 관점에서의 문맥이라는 정보가 우리 앱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마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앱과 관련한 문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법한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get application context 괄호 열고 닫고를 함으로써 지금 이 앱을 실행하는 와중에 쓰고 있는 그 문맥 같은 걸 로그를 하기 위한 일기차 같은 느낌의 인스턴스 하나를 들고 와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1번째 인수였고 2번째 인수는 그거였죠. 점 클래스라고 뭔가 적혀 있긴 한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동일한 앱의 문맥 안에서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우리의 사연을 세팅을 한 상태로 그거를 집어넣어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메인 액티비티 말고 씬2 액티비티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 씬2 액티비티긴 한데 씬1 액티비티.클래스라고 적어놨다면 씬2 액티비티의 버튼을 눌렀을 때 씬1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완전히 다른 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걔네들이 1대1 관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트리 구조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고 그 트리 구조 위에 있는 앱 전체 관점에서의 문맥을 이 인텐트를 써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잘 모르겠잖아요. 그 잘 모르는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 문맥이라는 단어로 축약을 해서 아무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입니다. 쉬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안 되네요. 한 슬라이드가 더 있었어요. 아무튼 문맥은 기본적으로는 실행 흐름이랑 밀접하게 연관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앱 관점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들 당연히 필요하죠. 뭐 앱 화면에 그 앱 목록에 띄우기 위한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잔뜩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앱 스케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컨텍스트라는 걸로 묶여서 다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행 흐름, 아까 슬쩍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액티비티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메서드 정의 내용물,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전환 등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친구들이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버튼도 하나의 인스턴스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우리 시험 기간에 질문 들어오기도 했는데 인스턴스가 뭡니까? 그렇죠. 일종의 실물을 말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가 우리 대신 해주는 일은
.xml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뷰 인스턴스, 버튼 인스턴스, 심지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인스턴스 등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xml 파일에 적어놓은 글자들을 토대로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셋컨텐트 뷰예요. 거기 안엔 엄청 많은 new 수식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드는 걸 해본 적이 있죠. 원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레이아웃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등등이에요. 근데 자, 버튼 인스턴스다라는 건 걔는 당연히 그 내용물은 자, 우리 액티비티 3개 있잖아요. 액티비티의 내용물은 어디에 적어놨습니까? 각각의 .java 파일에 적어놨죠? 근데 버튼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요. 버튼의 내용물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확실한 건 메인 액티비티.java에는 없어요. 거기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우리 버튼 얼마든지 쓸 수 있었거든요. 일종의 버튼.java라는 게 미리 작성이 돼 있어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버튼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보이고 등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를 때, 클릭을 할 때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java에 들어 있었던 거기에 우리가 중괄호 열고 닫고 했었던 bto 언더스코어 onClick 등등의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 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버튼 인스턴스, 자, 우리 지금 버튼 인스턴스가 4개 있죠? 이 앱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 4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4개의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내용물은 다 똑같아요. 버튼.java 내용에 입각해서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java 파일에 있는 비록 메서드 이름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각각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 걔네를 우리가 직접 .java 파일에서 만들었다면 this라는 걸 써서 이 새로운 버튼은 메인 액티비티 위에 보여줄 버튼이다. 씬원 액티비티 위에 보여줄 버튼이다 라는 걸 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걔네들 각각은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 걸맞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액티비티의 그 액티비티.java에 있는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this라는 걸 집어넣었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는 사실 거짓말이긴 해요. 메서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랑 관련된 예를 들면 액티비티의 일종의 테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은 확실히 액티비티 위에다가 하나만 올려놓고 그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는 모든 버튼들은 지금 올해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모든 뷰들에 대해 적용해야 되는 데이터를 액티비티 위에다 올려놓고 액티비티 인스턴스 위에다 올려놓고 새로운 뷰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뷰 인스턴스 만들 때마다 너 지금 혹시 액티비티 거 참고해야 된다면 메인 액티비티.java에 있는 거 참고하면 된다와 같은 식으로 지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액티비티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씬원 액티비티랍식을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걔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스타트 액티비티 메서드 정의 안에는 new 액티비티 어쩌고 저쩌고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의 좀 더 상위 단위의 컨텍스트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그런 히스토리 같은 느낌의 그런 데이터 활용 내지는 재사용 또는 변경을 각각의 액티비티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서 수행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동일한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화면 위에 보이는 각각의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여러분이 그 액티비티.java 파일 안에서 직접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get text, get progress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set text, set progress 해서 다른 뷰에다가 올려놓는 식으로 직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으시면 됐었습니다. 그죠? 우리 맨날 가능했죠? 시험에서도 나왔죠? 이거 물어보는 게 50점 만점이 거의 다였잖아요. 그죠? 네. 자, 액티비티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 메인 액티비티의 edit 텍스트에 적혀 있었던 어떤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어떤 스트링을 다른 액티비티한테 보내줘서 걔의 텍스트 뷰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목표라면 이때는 일단은 방금 전에 살짝 봤던 intent라는 친구를 써서 수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edit 텍스트랑 저기 있는 텍스트 뷰는 서로 소속이 달라요. 액티비티 관점에서의 컨텍스트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직통으로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일종의 매개체로서 intent라는 친구를 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화면 위에 보여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좀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여러분이 새로운 사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인텐트에다가 저 숫자 하나 동봉해서 보내줄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앱 개발자로서 추가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를 인텐트에다 우겨놓고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을 받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새로 화면 위에 보여주기 시작한 그 액티비티는 시작하면서 그냥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그 인텐트 덩어리 하나를 들고 스타트를 한다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를 지금 화면 위에 띄우게 만든 그 액티비티가 나한테 보내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뷰에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하고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2부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끝난 거죠. 동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put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막 있어요. 지금 살짝만 보여드리면 인텐트하고 점 찍으면 add 카테고리 이건 잘 모르겠어요. get action 이런 거 있고 put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put extra 해가지고 잠깐만요 추가로 하면서 여러분 int 값 뭐 글자 하나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 하나 등등을 보낼 수가 있도록 여러가지 버전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살짝 활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부 끝이에요.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맞죠? 깜짝이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를 진행을 할게요.